정말 제가 고백할게요. 나를 살린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김미경을 살린 걸 여러분도 살리게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의미로 오늘 모셨습니다. 가치를 얘기하면 좋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의 어떤 컬러가 굉장히 확실해지고요. 두 번째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살아남는 것들의 비밀.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랑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제일 비슷했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사실 3년 전에 2020년 코로나 딱 닥쳤을 때 그때 정말 저 무직됐었거든요. 그 강의가 하나도 없이 3개월을 지내는 건 정말 엄청 무서운 경험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쌓아온 기반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을 때 딱 사람들이 막 디지털 하고 있는데 이게 나한테 내 것으로 안 느껴지고 적처럼 느껴지는 거 아세요? 맞아요. 얘가 날 망쳤어. 맞아. 이름에 디지털이 날 망치고 있어. 나 오프라인에서 강의 잘하고 있는데 얘 왜 이래? 그래서 그 적을 친구로 만드는데 제가 그때 하나의 딱 단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었고 네. 그때 왜 리부트 책 네. 그래서 쓴 거예요. 너무너무 되게 인사이트 있으신 네. 분이시구나. 그리고 미래를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 책에서 사실 영감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이거 제가 아부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네, 진심으로 제가 그 책이 너무 좋았고요. 그 책을 저도 기업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추천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이노피 파트너스가 네. 여러 기업들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실제 교육 참여형 컨설팅을 하면서 네. 대기업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고 네. 어떤 과제들을 지금 해내고 있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널리 알려야 되겠다. 저는 그런 네. 생각이 들었고 네. 대표님도 동의하실 것 같아요. DX가 그냥 기업만의 얘기가 아니고 절대 아니죠. 사실은 사회 경제 전반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지금 중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결국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좀 원리를 이해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정말 같아요. 중요하죠. 제가 정말 사실 무직이었던 김미경을 지금 NKTV, MKYU 그래서 100명이 넘는 직원의 기업의 CEO로 만든 하나의 컨셉 혹은 단어가 있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었고요. 맞습니다. 정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제가 학자처럼 공부할 수는 없는데 책 읽고 사람 만나면서 나한테 필요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요소가 뭘까를 다 끌어다가 이렇게 놓고 도표를 그리고 설계도를 그리면서 매일 나의 설계도를 고쳐요. 그걸 3년 전부터 코로나 끝나고부터 계속했고 그래서 나온 게 NKYU고 지금도 NKYU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설계도 안에서 계속 생명체처럼 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제가 고백할게요. 나를 살린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지금도 내가 싸우고 있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솔직히 이걸 나는 다 끌어다가 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뭐라고 리부트 이상의 책은 도저히 못 쓰겠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만으로 나온 책이 그것도 여러 기업을 분석해서 인사이트, 영감을 줘야 되잖아요. 이거 내가 가져다 써도 되겠는데 이렇게 가져다 줄 만한 좀 쉽게 설명한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너무 어렵고 막 갑자기 웹 3.0을 설명하고 하는 이때에 살아남는 것들의 비밀 이 제목이 딱 보면서 이게 진짜인데 나 이것 때문에 살았는데 살아남는 것들의 비밀 맞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윤정원 저자님을 꼭 모셔서 나를 살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김미경을 살린 걸 여러분도 살리게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의미로 오늘 모셨습니다. 잠시 저분은 누구시지?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 이 위주로 B2B로 늘 국내 CEO 임원들의 DX 선생님으로 불리시는 분이라 일반인들을 개인을 만나서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접촉이 많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주로 이제 그러니까 윗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만날 시간 없어. 근데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이 기회가 생긴 거 아마 이게 우리한테 되게 행운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좀 소개해 드리면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비즈니스 컨설턴트, DX, CEO들을 위한 CEO들의 DX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불리시는 분이시고요. 디지털 혁신 전문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노피 파트너스 대표로 계십니다. 네. 대표님의 케이스를 제가 DX의 케이스 스타디 뭐 이런 걸로 하나 제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그치. 봐봐, 우리가 비슷하다니까. 이렇게 주면 바로 생각한다니까. 맞아요. 그래서 안목지 건너가면 바로 뭔가 만들어지고 이쪽으로 건너오면 또 만들어지고. 좋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DX라는 거의 얘기가 엄청나게 큰 범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네. 전환이라는 얘기가 어느 대학의 모 교수님이 저한테 10년 전에 자동화 얘기할 때 DX 끝났는데 왜 아직까지도 DX야라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때의 DX와 지금의 DX는 조금 다른데 다르다. 이거는 이제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 네. 그때는 자동화에서 끝났고 지금은 데이터들이 모여서 이제 지능화까지 연결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강하고요. 네. 또 이게 한 번에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고 네. 지속적인 프로세스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왜 네. 그러냐. 기술은 아주 수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또 책 쓰셨잖아요. 네. 세븐테크. 그렇죠. 그것도 너무 좋은 책인데 제가 작년에 그 컨설팅 들어갔었던 교육 커리큘럼과 올해 들어가는 커리큘럼이 다를 정도로 맞아요. 기술이 완전히 매일매일 바뀌고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한 건 이거죠. 아까 대표님이 되게 좋은 말씀 하셨거든요. 조각조각이 모여서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런 설계하고. 것들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지라는 메시지인데 저희가 이제 워낙 이쪽 기업들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DX라고 얘기하는 컨텐츠가 도대체 몇 개의 테마야? 라는 걸 데이터베이스화 해봤어요. 557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조각조각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또 어떤 커다란 스트림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의 얘기로 이거를 끝내지 말자. 이거를 일반인들이 분명히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네. 특히 미래의 우리 자식들을 지금 교육해야 되는 엄마들, 그렇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100세 시대에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이 네. 오게 될 거야 하는 거를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 새롭게 지금 내가 사회에 나가서 창업을 준비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내가 직업을 갖게 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다 지금 뭐가 변하고 있는데 하는 부분을 아셔야 된다고 저는 맞아요. 생각해요. 근데 저도 정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보고 DX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제가 DX인 선생님은 정답을 알아서는 절대 아니고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한다. 네. 두 번째는 그거 중요하죠, 정말. 그렇죠. 당신이 알고 있는 게 DX의 전부가 아니라 557개의 각들이 어떤 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가 제가 DX 선생님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당신이 모르는 게 뭐다라는 포인트에서 제가 접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책의 그 프롤로그에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키오스크로 비대면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맞아요. 그건 디지타이제이션 혹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아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책을 쓰신 이유가 이거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뭐 재택근무 조금 해, 뭐 그냥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조금 옮겨. 요거는 그냥 디지털라이제이션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옮기는 네. 거. 근데 진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뭐고 이걸 하게 되면 그 뭐랄까 수익 면에서건 어떤 뭐 성장 면에서건 어떤 결과가 달라져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DX의 정의를 많은 이제 경영 구루들하고 한번 네.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아까 제가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만 제가 설치합니다까지는 자동화 컨셉.
인 거죠. 자동화. 그죠. 그냥 그쵸. 자동화. 사람이 하는 거 대신 키오스크가 대신 합니다. 네. 정도. 그 다음에 뭐 제가 SNS 마케팅 좀 했습니다. 정도까지도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초기 단계의 디지털 전환의 모습이고요. 네.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얘기의 어떤 이유? 방향성을 저는 이 책에서 사실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기술들은 계속 오는데 도대체 뭐 어떤 방향을 가지고 기업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 그걸 알면 내가 지금 아주 가볍게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이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일의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얘기는 저한테 응용력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기술이 그게 중요해요. 달라져도 응용력. 그렇죠. 응용력. 근데 원리를 알면 그치. 응용력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키오스크로 그냥 자동화만 했습니다가 아니고 거기에 어떤 데이터들이 모여지지? 자, 그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는 오후에는 키오스크에 줄이 엄청나게 서게 되고요. 사람들이 이 단추를 굉장히 많이 누르고요. 이 단추를 많이 눌렀을 때 에러가 생기고요. 자, 그러면 나는 이 시간에는 키오스크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람을 더 투입을 시켜야 돼. 아니면 이때 기다리는 동안에 내가 다른 거를 서비스해서 또는 내가 다른 상품을 팔 수 없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먹거리와 새로운 생태계까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가 네.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전환. 이게 DX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할 때 홈페이지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까지 얘기하는 거는 홈페이지를 디지털화된 외부로 우리가 그쵸. 표현했습니다까진 거고 여기에 많은 트래픽들, 여기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으고 고민하는 부분들을 새로운 먹거리하고 연결시키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고객은 이제 너무 선택지가 많아져서요. 맞아요. 어디로 갈지를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결국 고객을 이해하는 기업이 이기는 건데 이해하는 기업은 여러 데이터 기반으로 자동화해서 끝나면 안 되고 지능화까지 연결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많은 새로운 기술들을 이제 어떻게 접목시키지 네.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만 이제 살아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한 기업과 못한 기업 이 책에 나와 있는 기업 하나씩만 소개해 주시면 우리가 훨씬 더 빨리 이해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기업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제가 얘기하기 전에 조금 이제 당부 말씀은 뭐냐면 네. 와 저거 엄청나게 큰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랑은 상관없어라고서는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죠.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리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스타벅스 예를 굉장히 많이 들고요. 국내 기업은 제가 또 너무 이렇게 편파적이 될까봐 사실은 예를 안 들겠습니다. 네, 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보면 모든 오더들을 이제 다 데이터화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거기에는 금융이 같이 붙었어요. 금융? 네, 왜냐면 스타벅스가 금융업해요? 네, 왜냐면 어. 그 선물권을 사잖아요. 선물권 고객들이. 이거 그쵸? 나도 네, 선물로 네. 받아봤어요. 받잖아요. 그러면 돈은 먼저 기업에 가게 되는 컨셉인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10만 원짜리 사면 내가 10만 원을 스타벅스에 미리 준 거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스타벅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야, 이제 나한테 모두 다 디지털로 엮인 고객들이 된 거거든요. 나한테 디지털로 엮인 나의 모든 계열사, 네. 자회사, 벤더들이 형성된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아까 제가 금융까지 이제 스타벅스의 어떤 그런 영역이 됐습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제 책에도 나왔는데 페이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참 경계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 가게다라고 생각했던 스타벅스는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그 부분에 대한 고객에 대한 데이터 가지고 있죠. 맞아요. 자, 돈이 들어오고 있죠. 그다음에 그래서 스타벅스가 퍼가 그렇게 높구나. 맞아요. 막 150배 왜 그러나 했어.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 지불할 거지? 저의 어떤 그런 공급자에게는 언제 지불할 거지? 아, 내가 지금 실제로는 이거를 마케팅하고 싶어 하면 저의 많은 망을 가지고 제가 마케팅할 수 있는 거고요. 그쵸. 그다음에 또 제가 프로모션 해야 되는 어떤 새로운 상품이 나왔어요. 거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고객하고 엮여 있죠. 저의 모든 공급자들하고 엮여 있죠. 네. 스타벅스만의 생태계가 구축이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자동화가 아니고 오더 자동화하는 컨셉이 아니고 그 오더되는 그 부분부터 공급자만까지 나만의 생태계를 구축한 대표적인 기업인 거죠. 스타벅스가 뭐 어디로 그 다음 갈지 되게 궁금하네요. 맞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대표님? 커피라는 단어 요새 잘 안 써요. 스타벅스까지만 씁니다. 이제 커피만 우리는 얘기하는 기업은 아닌 거죠. 스타벅스에 가면 요새 많은 그런 기버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많은 예쁜 것들도 너무 많아요. 네. 저는 요새 텀블러, 스타벅스 텀블러가 그렇게 인기인지 몰랐거든요. 텀블러도 팔아요.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네, 맞아요. 자, 그러면 과연 스타벅스가 커피 회사냐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달리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는 스타벅스가 연말 되면 다이어리 회사인 줄 알았어요. 맞아. 다이어리. 그렇게 스타벅스 인형. 사야죠. 인형. 뭐 하다못해 배낭, 뭐 주머니 너무 많죠. 거기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이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네. 라이프죠. 라이프가 들어 라이프네. 맞아요. 스타벅스 커피가 아니라 스타벅스 라이프네. 맞습니다. 어쩌면 스타벅스 파이낸스도 할 수 있겠다. 거기 그 스타벅스가 토스 같은데 하나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금방? 맞아, 맞아. Why not? 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제 두 번째 장이 라이프에 들어가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객이 중심인데 이게 사람들이 고객이 우리잖아요. 네. 우리 입장에서 내가 커피 회사만 가야 돼? 아니야, 나는 커피인데 내 라이프를 너무 잘 이해하는 스타벅스 같은 데 갈 거야? 라는 얘기는 이제 다른 얘기가 돼버리는 오케이. 거거든요. 아, 나는 A라는 전자회사 갈 거야. 아니야, 나는 B라는 금융회사 갈 거야. 라는 얘기가 완전히 경계가 무너졌어요. 그 신한은행에서 무슨 앱도 맞아요. 개발했었다면서요? 예, 배달앱 하죠.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무슨 배달앱 하나 자체를 가지고 마진을 생각하겠어요. 신한은행이 저가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사실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잘하는 DX를 굉장히 잘하는 기업인데 열심히 해요. 그쵸. 거기. 특히 이게 그냥 기술만 도입하는 그런 컨셉이 아니고 네네. 고객의 라이프에 들어가겠다라는 의지가 저는 있는 걸로 읽히거든요. 근데 될까?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배달앱이? 네, 그러니까 그 배달앱 자체로 돈이 될까 안 될까가 아니고 네. 신한 금융에 도움이 되는 오케이. 배달앱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모든 데이터가 모이죠. 고객들이 어떤 음식을 어떤 라이프 패턴에 주문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고객의 라이프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거 옛날 같으면 은행만 해도 먹고 살았는데 옛날 강자가 끝까지 강자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너무 판이 빨리 바뀌니까. 맞아. 옛날에 금융업을 얘기할 때 다 인바운드만 얘기를 했는데 그쵸. 요새는 금융에서도 영업해야 되거든요. 아웃바운드 하셔야 된다고 요새 고민들 많으시죠. 자, 거기서도 저는 굉장히 큰 변화를 사실은 읽어요. 왜? 이게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금융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전체가 바뀔 확률이 높아지는데 저는 카카오뱅크를 어떻게 읽었냐면 생활형 플랫폼이 뱅킹 서비스를 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로 카카오뱅크를 저는 읽거든요. 네네. 자, 옛날에 금융회사들하고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카카오뱅크는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서
금방 어려워질 겁니다라는 예측들을 하셨어요. 한 5, 6년 전만 해도. 초기에는 되게 그렇게 봤어요, 진짜. 맞아요. 근데 요새 금융회사들은 우리가 금융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들 카카오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돈이 카카오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금융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도 카카오뱅크처럼 생활형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생활 이꼬르 라이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오픈 뱅킹이다, 우리가 오픈 데이터 사업이다, 이런 얘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객의 생활을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김 대표님. 그래서 되게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금융업이 있는 돈을 갖다가 주고 뭐 적금 들고 뭐 이자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는 정말 고객의 생활 데이터, 생활 콘텐츠를 읽으려고 했었거든요. 왜 우리 모임 같은 거 있을 때 모임 통장 편안하게 만들게 해주고 내가 용돈 주고 싶을 때 옛다 용돈 뭐 그거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보면 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이 돈을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 맺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 실현시켜 준 거죠, 디지털로. 맞아요. 그게 카카오의 핵심인 힘이거든요. 거죠. 다른 은행은 그걸 못 하고 맞아요. 못했고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거 하려면은 결제 올라가는데 이제 한 3층 올라가다 까일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규제가 너무 이렇게 굉장히 강했던 비즈니스조차도 요새는 우선은 서비스하고 규제를 나중에 바꿀 정도로 이게 이제 서비스가 엄청나게 지금 DX화 된 거죠. 그냥 어플리케이션 정도만 우리 금융회사의 어플리케이션 정도만 제가 이렇게 뭐 고도화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디지털라이제이션.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우리 고객의 생활을 이해해서요. 거기에서 새로운 상품들을 찾아낼 거고, 거기에서 서비스를 찾아낼 거고, 거기에 이해를 통해서 저는 금융이라는 거에 전반을 제가 생태계를 다시 구축하겠습니다 하는 게 저는 아주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성. 그거를 내가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가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기업,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소상공인, 방향성을 알고 가는 개인들은 다른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뭐 이제 우리가 과거 이제 레거시 금융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내가 꼭 과거의 그 금융권 같아. 그러니까 나한테 많은 고객이 왔지만 나는 그들의 생활 데이터를 읽으려고조차 하지 않고 그리고 그게 귀중한 것도 모르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고객의 시간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나한테 쓰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뭔가 개발하고 근데 데이터 중요성도 모르고 디지털에 대한 기본도 몰라서 이걸 조합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대부분이죠. 그럴 때는 뭐부터 공부해야 돼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 쪽하고 관련된 채널에 로그 데이터부터 우선 잡으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리딩 기업들이, 대기업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러네요. 리딩 기업들이 투자 많이 해서 우리가 거대한 플랫폼을 가지고 많은 망들을 구축해서 가는 미래의 모습은 이제 방향성에 대한 얘기고요. 네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할 게 없어가 아니고 우선 내 데이터라도 좀 챙기자 라는 얘기. 네. 자, 제가 만약에 제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돼서.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작은 플랫폼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맞아요. 유튜브라는 커다란 플랫폼이 있는 거고 나의 작은 플랫폼이 있는 거죠. 자, 고민 첫 번째. 자, 데이터라도 챙기십시오. 그 데이터 챙겨서 엑셀이라도 돌려보세요. 네. 뭔가 인사이트가 나올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고민하셔야 되는데 우리 기업이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가치를 주고 있지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골프 채널을 만약에
크리에이터여서 제가 골프 채널을 열었어요. 골프 채널이요. 제가 검색하면은요. 수만 개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자, 그 중에서 나는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크리에이터야. 음. 라는 부분이 굉장히 그게 독창성이고 거기에서 고객들이 우리의 어떤 그런 채널, 우리의 그런 판들을 찾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꼭 정말 잘하는 채널, 뭐 정말 아주 그냥 유명한 골퍼들이 나와서 하는 채널, 그거는 다른 기업들이 해야 될 일인 거고요. 정말 고객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 가치가 뭘까? 가치에 대한 고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치를 어떤 책은 데이터로 의미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책은 밸류를 찾아라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고 고객의 페인 포인트 중심으로 뭔가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 모두들 네. 다 가치에 대한 얘기거든요. 가치죠. 그렇죠. 그렇죠. 음. 가치를 얘기하면 좋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그 가치에 대한 인지가 고객한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의 어떤 컬러가 굉장히 확실해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넓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리딩 기업들은 브랜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리딩 기업들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개인의 어떤 하다못해 작은 제 페이지라도 어떤 가치 때문에 고객들이 우리를 찾는 걸까? 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나는 리스크를 없애고 싶어요. 뭐 사주 보는 리스크에 대한 고민 때문에 요새 사주 보는 어플이 엄청나게 인기잖아요. 그게 사주를 보는 어플이기 때문이 아닌 거고 나의 인생에 리스크를 해칭하고 싶어요라는 그 가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뭘까? 과연 그렇죠. 그 가치가 결국은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가치가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데 네. 그 가치를 알려면 내가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 그게 데이터 속에서 읽어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라는 거죠. 그렇게 엄청난 빅데이터 아니어도 됩니다. 하다못해 네이버에 관련된 검색어만 보셔도요. 생각하시는 게 달라질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개인 소상공인, 그다음에 창업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런 교육에 노출되지 않으신 분들도 그런 방법을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각자 다 잘 돼야지만 이게 우리 사회가 잘 되고 경제가 잘 되고 그러는 거죠. 맞아요. 그 또 하나 그 이제 아직도 사실은 코로나 지난 2년 동안 뭔가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약간의 지식도 갖고 이걸 적용하려고 되게 응용하려고 애쓴 분도 계시지만 사실 코로나 끝나기만 기다리고 맞아요. 그러다가 엔데믹. 근데 코로나 끝나기만 기다리고 이제 막 엔데믹 됐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제가 저 진짜 어제 2년 반 만에 처음 비행기 탔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코로나 기간 동안 네. 꼼짝없이 여기 있었고 강의가 거의 다 저는 여기서 네, 했었으니까 네. 그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갔다 왔거든요. 정말 평일인데 공항에 사람들이 그렇게 바글바글한 거예요. 맞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안 해도 돼. 다시 네. 오프라인 세상에 왔어. 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그 얘기도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쓴 이유, 리딩 기업들의 얘기를 사회 전반에 좀 계몽해야 되겠다라는 얘기. 기업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요. 아까 DX에 저희가 레벨을 얘기할 때 자동화 정도에서만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정도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끝날 수도 있고 네, 사람 네, 네. 만나는 거가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영역이 분명들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은 분명히 그대로 갈 것 같고 복귀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단 고객들은 배웠죠. 비대면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기업들도 배웠어요. 고객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데이터가 이렇게 쌓이는구나.
우리가 빅데이터 얘기하지만 코로나 이전의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빅데이터였고요. 지금은 인공지능이 작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냥 순간순간 데이터들이 모였다가 순간순간 쓰여지고 순간순간 버려져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엔데믹이 될 거는 분명하지만 또 그것도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보라보는 또 시각들은 다르지만 이 전체적으로 금융하고 관련된 기업의 경제 활동에서의 변화는 사회 경제 전반에 대한 변화를 저는 가져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미 기업들이 사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못했는데 기업 트랜스포메이션은 엄청 도왔거든요. 주식 투자해서. 네. 그런 기업에다 돈을 엄청 쏴줬어요. 네. 빅테크 기업들한테. 네. 그런 기업들이 우리 돈 갖고 총알 갖고 얼마나 미래로 달려갔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 맞아요. 격차가 확 벌어졌는데 맞아요. 기업들이 이 격차를 뒤로 물러날 리가 없죠. 그러면 네. 그 기업은 파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더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쨌든 리딩 기업들이 그쪽으로 갔을 때 이들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면서 중간 단계까지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은 어쨌든 방향은 바꿔선 거죠. 맞아요. 바꿔 쓴 겁니다. 우리 대표님의 유니버시티도 네네. 저는 DX에 굉장히 아까 제가 처음에 케이스 스터디 해야 됩니다라고 한 것처럼 네. 제가 All is Connected가 제 책의 부제예요. 네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이런 고급 지식, 그 다음에 고급 이론들은 세상의 아주 특정 그룹들이 독점했던 거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대학이라는 거에 어떤 그런 밸류가 이제 대학 굉장히 높죠. 지금도 뭐 높고 제가 그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런 지식들을 이런 버추얼한 유니버시티에서도 김희경 대표님이 저는 그런 일을 하신다라고 저는 해석해요. 너무 그러니까 제가 또 너무 이렇게 외람된 걸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면 네, 아니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대표님. 근데 저는 그런 게 하나의 DX의 끝그림이라고 보는 거죠. 세상이 바뀌는구나. 네. 지식들이 내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자료들을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는 게 요새구나. 네. 성인들도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게 네. 성인 교육 시장이요. 엄청나게 지금 뜨는 섹터거든요. 왜냐면 공부 안 하면 따라갈 수 없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자면 뭐 한국에 살다 미국 가는 거랑 똑같을 정도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기본 인프라가 확 바뀌고 있어서 맞아요. 인프라가 바뀌니까 직업이 다 바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NFT CEO 과정을 했단 말이에요. 다들 제가 온라인으로 CEO 과정을 하겠다. 그것도 되게 고가였어요. 다들 안 될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CEO들은 오프라인에서 네트워킹을 하길 원하고 네. 만나야 된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다 실패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리고 CEO 과정은 무조건 40명, 50명 다녀야 된다. 근데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250명 모집했어요. 대단하세요. 250명을 그 큰 강당에 무슨 의미가 그리고 제가 CEO 과정 하면서 불만이 내가 왜 거기까지 1시간 차를 타고 가야 돼.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해외에 계시는 CEO들도 들어왔어요. 그 250명을 모집을 해서 100% 온라인으로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온라인이 그렇게 많은 돈을 내고 그러니까 몇백만 원 하니까 가치가 있어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들었고 줌으로 하거든요, 수업을. 줌으로 하고 줌으로 250명이 다 모여요. 그리고 뭐 잘하는 사람 온라인으로 NFT 그림 같은 걸 상으로 줘요. 이게 NFT 과정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숙제 내면 온라인으로 다 코칭 다 각각 해줘요.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대신 AMA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AMA를 해서 혹시 AMA 모르시면 Ask Me Anything이라고 그런 어떤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250명이니까 네 팀으로 나눠서 70명씩 한 앞에 한 번의 기회가 오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오프라인 모임을 해서 네트워킹하고 그리고 맨 나중에 250명이 큰 장소에서 다 같이 모인 네트워크 파티를 하는 걸로 구성했거든요.
사람들이 나한테 다 실패할 거라고. 뭐 능률협회 이런 데 CEO 과정 많이 해보신 분들이 맞아요. 안 돼. 그 있잖아 CEO들은 다 모여야 되고 모여서 네, 밥 먹어야 네. 되고 막 그래 3교시도 가야 되고 네, 네. 막 내가 무슨 3교시야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서 온라인이에다가 그렇게 돈을 안 낼 거다라고 했는데 막상 맞아요. 해보니까 이 만족도가 되게 높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육도 과감한 바뀌는 디지털 거죠?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겠다. 맞아요. 해야 돼요. 밀어붙여 봐야 되겠다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능하게 한 게 DX잖아요. 그렇죠. 그냥 준교육만 하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네. 거기에서 끝나면 그건 디지털라이제이션. 네. 자, 그게 아닙니다. 저는 유니버시티가 주는 가치, 세상의 고급 지식을 MK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바쁘신 분들, 시간 없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편리하게 가치를 주는 유니버시티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게 저는 DX의 가장 높은 단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맞아요. 디스코드에서 각 방별로 소통하고 맞아요. 디스코드에서 코칭하고 맞아요. 되게 즉각적으로 모든 일이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주위에. 너무 많죠. 그냥 펑션 정도만 얘기를 하면 아까 많은 분들께서 저 돈 없는데요. 뭐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대단한 기업들이 하는 거 저 할 수 없어요?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새 얼마나 무료 플랫폼들 많고요. 많아요. 생각의 전환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의 전환. 맞아요. 그걸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빅블러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빅블러. 네네. 그러니까 빅블러 이게 음, 경계가 무너지는 거를 빅블러라고 이거 얘기하잖아요. 되게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커피뿐만이 아니라 빅블러. 다양한 산업군에 가는 모습. 이게 뭐 나쁜 얘기가 아니고요. 그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왜? All is connected인데 그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럼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미장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매출 차이가 되게 심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미장원이 엄청난 고객들의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빅블러적으로 사고를 해서 이렇게 해서 다른 것과 연결되어지면 네, 할 수 네. 있는 게 꽤 많이 되겠네요. 네, 그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미장원에 음, 와야 돼. 헤어샵에 네. 와야 되는데 이 헤어샵에 오는 가치가 뭘까? 음. 머리만 자른다라고 하면은 음, 그거는 뭐 everywhere에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서 어떠한 것들을 더 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그 사람의 라이프를 보셔야죠. 들여다 보셔야죠. 먼저 데이터를 읽고 네. 어떤 경험을 하길 원하는지 그 가치와 연결시키는 작업.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 그 다음에 같아요. 그걸 디지털로 구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구현하고 대단히 큰 기술, 대단히 큰 투자 아니고라도 네, 네.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하시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시면 충분히 쓰실 수 있는 오픈된 소스, 오픈된 자료 이런 것들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디지털 사스들이 너무 많아서요. 되게 빨라요. 네, 이제 맞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자녀 교육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빅블러적인 사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맞아요. 않을까요? 저는 이미 애들 다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수직으로 여기를 가 이렇게 안 하거든요. 왜냐면 올라가 보면 없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미 많이 없어졌고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경계 없는 교육 그거 저 그렇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가 엄마 아빠가 바뀌어야지 애들한테 그런 인사이트를 주겠죠. 그렇죠. 공부하셔야 된다니까요. 엄마 아빠 되시는 진짜 공부해야 돼요. 네. 여기서 되게 제가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프롤로그에 나왔던 위워크거든요. 네. 사실 제가 그 위워크 한국 지사장 그분 아는데 어디 제가 파티 좀 갔다 사실은 만났어. 기업명을 쓸까 좀 고민을 했는데 아니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위워크의 초기에 그 위상은 어마어마했어요. 정말 맞아요. 대박 막 위워크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뚝 떨어지고 그래서 사실 지금도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무지 많거든요. 맞아요. 지금.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위워크 사례를 들어주시면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피지컬리 오프라인 기반 기업들이 뭐가 네.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네.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서 네.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실패하는 기업의 네. 예로 이제 저희가 위워크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날로그 기반 자체가 잘못됐다라고는 절대 생각하진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위워크가 뭐를 추구했었던 기업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해석은 끝그림이 없는 얘기였구나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실패의 요인인 거죠. 끝그림. 아까 얘기한 네. DX로 우리가 DX도 끝그림이 없다. 그쵸. DX로 위워크의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거지? 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일 거지 하는 거 없이 사실 위워크는 그냥 디지털 기업입니다라는 얘기가 유니콘입니다라는 얘기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스타트업입니다라는 얘기가 막 혼용되면서 위워크가 디지털라이제이션 된 기업이라고 잘못 해석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다 똑같이 얘기해요. 스타트업 이꼬르 다 어플만 있으면 다 DX 기업이야. 그 다음에 그 정도에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거는 DX 기업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DX의 일하는 방법 정도까지는 다 디지털화 되어 있겠지만 위워크는 나름의 공급자, 나름의 수요자들하고의 그 망을 디지털화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DX의 가장 끝그림인 나의 수요자들 그리고 나의 수요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저는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서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에 대한 그 생각을 하면서 위워크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일하는 방법 정도 디지털화 해놓고서는 DX 기업이라고 한 거. 그게 저는 위워크의 실패 요인이라고 나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공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렇죠. 뭐 성수동에 가면은 그 뭐지? 뭐 스페이스 캠프인가 막 이런 네네네네. 거 가보면은 왜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 스페이스가 있고 네. 거기에 뭐 커피가 있고 고객들의 경험을 세팅하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플리마켓 형식의 열린 공간이죠. 나만 파는 게 아니라 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협업하면서 무엇인가 만들어 나가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거기 가서 제가 느낀 건 물리적 공간인데 얘가 생명체처럼 움직이네. 네. 사람과 함께 네. 움직이는 걸 디지털로 구현하네. 되게 네. 재밌었거든요. 네.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공간 그게 안에. 그 모습에 제 생각은 이제 그거를 이지 투 카피냐. 만약에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굉장히 위워크와 비슷한 그러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을 누가 봤어요. 네. 저기는 그냥 내가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하면 뭐 요새 젊은 친구들이 워낙에 창의적이고 다이나믹하니까 그렇게 가면 너무나 제 생각에는 easy to die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맞아요. 끝날 것 같고요. 그 안에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새롭게 계속 들어오는 기술들을 어떻게 구현할 건지 네. 하다못해 요새 메타버스 얘기도 또 나오잖아요. 네. 뭐 메타버스가 어디까지 갈 건지에 대한 얘기들은 또 다 다르지만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어떻게 계속 붙일 거냐. 그래서 우리 공간이 주는 가치가 정말 없는 세상에 없는 가치일 거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너무 따라하기 쉽고 너무 창업하기 쉬운 공간이 돼버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아마존 고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네, 네. 물론 아마존 고까지 가려면 또 이것도 투자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만 아마존에 그냥 뭐 지불하는 거 자동화하고요. 네. 사람이 조금 적게 들어가고요. 이 정도의 얘기는 그거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고요. 아마존 고에서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고 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들이 뭐를 불편해하고 뭐를 새로운 걸 내가 가져다 놓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끝그림이 있는 거로 오케이. 저는 DX의 끝그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들은 계속 맞습니다. 바뀔 거다. 내년에는 이제 또 다른 기술들이 들어올 거고, 그 기술들을 보는 그 인사이트고, 저는 그 단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포사이트라고 얘기했어요. 네, 포사이트. 앞을 바라보는 그 사이트. 당신이 정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부분에 대한 포사이트에 대한 고민이 있느냐. 네. 그거를 훈련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거를 행간을 읽어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우리 친구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또는 우리 엄마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저는 막 이런 막 심장 뛰는 마음으로 책을 쓰긴 했는데 네, 네, 네. 재밌게 읽혔으면 좋겠어요. 오, 아, 세상에 이렇구나. 제 이 네. 전작도 끌리는 것들의 비밀인데 네. 사진 많고요. 제 책들이 다 그래요. 사진 많고 음, 되게 어렵게 얘기하는 것도 쉽게 얘기하는. 네.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독자분들에게 네. 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딱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구글의 검색어가 일반 경영 일반에 대한 검색어 숫자보다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검색어 숫자가 이제 능가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전환은 한때의 유행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맞아요. 지속될 메가 트렌드예요. 네, 네, 네. 자, 내일 아닌 거 아니고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일 정도로 사회 경제까지 영향을 줄 얘기라서 네. 미래를 고민하셔야 되는 분들, 학생들, 그다음에 어린이들 데리고 계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창업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나는 지금 사회초년생들 모두들 저는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책 리뷰를 좀 해드리면은요, 기술로 경계를 무너뜨려라가 이제 챕터 1이고요. 또 두 번째는 데이터로 라이프에 들어가야 된다. 또 새로운 디지털 경험으로 가치를 선점해라. 그리고 지속 가능한 판을 깔아라. 이렇게 4챕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에는 그것에 해당되는 모든 기업들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사례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스타벅스의 사례도 있고 메타버스 사례도 있고 뭐 여러 기업들의 실제 사례들이 각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그걸 어떻게 가져다가 이들은 뭐 아주 자세하진 않죠. 이들은 어떻게 설계했지? 라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되게 인사이트를 많이 주는데 저 같으면 이 책을 어떻게 응용하겠냐 하면 내가 되고 싶은 것 만약에 내 꿈이 있어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 내가 지금 현재 내가 뭐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걸 팔아 아니면 내가 오프라인에서 미장원 주인이야 라는 사업이 있고 생각이 있다면 그걸로 내 사업으로 스타벅스를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스타벅스가 금융업 하냐? 그러면 우리의 미장원에서 받는 미장원도 선결제 하잖아요. 맞아요. 이 선결제에 어떤 서비스를 더 껴넣으면 선결제가 지금보다 2배가 될까? 그러면 맞습니다. 선결제는 그냥 내가 미리 돈 땡겨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금융업이구나. 내가 하는 작은 금융업. 이걸 어떻게 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더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경험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리고 또 이제 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난 뉴요크구나. 큰일 났다. 이렇게 그 기업을 여기 지금 몇 개의 기업을 분석해 놓으신 거냐면 약간 48, 32, 한 4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의 어떤 꿈과 사업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이 기업을 방문하는 거죠. 아무도 이 기업을 손잡고 방문해 주지는 않거든요. 방문해서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40번을 들어갔다 나오면 여러분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설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라면 이 책을 그렇게 읽겠습니다. 쉽게 얘기해 주세요. 한 일주일 40개 기업을 들어갔다 나오면 내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남는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것 같거든요. 이 40여 개의 기업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도 꼭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네. 우리 책 10권 그 나눠드려야 되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우리 이 책 많이 읽고 싶으실 것 같아요. 나도 빨리 40개를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주말에 한 이틀 잡고 들어갔다 나와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책이 여러분 손으로 가겠습니다. 10분에게만 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 정답을 맞추시는 10분께 추첨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 1. 성공하는 것들의 비밀. 2. 끌리는 것들의 비밀, 3. 살아남는 것들의 비밀. 4. 폭망하는 것들의 비밀.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폭망하는 것들의 비밀도 잘 팔렸겠다. 네, 자, 웃기네.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 정답 맞춰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책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벌써 여러분에게 이렇게 북토크를 통해서 북드라마를 통해서 책을 소개해드린 지 벌써 5년째 됐어요. 와, 책 많이 정말 읽으셨겠습니다. 많은 책을 네.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렇게 책을 잘 읽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80%의 직업이 사라지고 90%의 직업이 새로 생기는 이 대전환, 엄청난 혁명의 시기에는 공부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책 읽으시고 여러분 꼭 성공하시고 성장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 뭐지? 구독이야? 나 왜 이걸 까먹지?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세요.